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소상공인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반값 택배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인근입니다. 아침부터 택배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을 출발한 택배 차량은 물건을 받아 다시 배송에 나섭니다. 택배를 전달한 사람,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겠다며 직접 택배 현장에 참여한 것. 그래요. 이 사업이 대표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 체감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 하려고 그러니까. 네, 체감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소상공인 반값 택배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지하철역 지파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배송 물량은 31,308건이었는데 지난해 5월 말 기준 88,889건으로 약 1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지파센터를 통한 반값 택배 물량은 지난해 11월 6,965건에서 지난 5월 말 38,282건으로 450% 늘었습니다. 계약업체도 지난 11월 기준 6,020개 업체로 늘었으며 전체 배송 물량도 50만 101개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 지하철 1, 2호선 30개 역사에 지파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오늘 10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 소상공인 반값 택배 정책을 보완해 소상공인 1,000원 택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택배비를 1,000원으로 더욱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이런 1,000원 택배 사업을 앞으로 점점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우선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0개 역을 중심으로 지파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 역사에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천억 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상생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겠다며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한 건의 광역철도와 두 건의 광역도로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40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첨단과학 자족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10대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표 성과로는 대한항공과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과 부천 과학고 설립 확정을 내세웠습니다. 또 행정체계를 3개구 37개 동체제로 개편한 것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서관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 인프라 사업도 주요 성과로 뽑혔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철폐한 3종을 담은 2030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3종 규제 철폐안은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활성화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사업성을 높여 노후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의 경우 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 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 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64%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의 44% 이상이 50제곱미터 미만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다세대와 오피스텔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208만 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1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포항에는 매주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있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고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에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지역민이 지역 언론을 직접 후원하게 하는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에서는 지역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 바우처가 언급됐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미디어 바우처가 시민 주도형 지원 모델이자 지역 언론 공공성 확대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노종면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바우처 대상을 지역 언론으로 한정해 별도 플랫폼에서 후원하게 하면 중앙 언론 독점을 막고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좋은 기사, 좋은 언론사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토론이 필요하고 어떤 과제를 회수할 때 실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혈액암에 걸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게 혈액암이 발병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노후된 세척 장비 등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으로 혈액암 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년 이상 노후된 세척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올해 1분기 경기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 6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경기도 고용 데이터 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내 취업자를 증가시킨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전국 취업자 증가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최경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고용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하던 경기 지역화폐가 지난 25일부터 카카오페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삼성페이와 연동해 도입한 경기 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카카오페이를 도입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 상관없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 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앱 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경기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실시한 기호 추첨에서는 기호 1번 허원 의원, 기호 2번 백현종 의원, 기호 3번 이석균 의원, 기호 4번 김성수 의원, 기호 5번 윤태길 의원이 출마 후보로 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후보자 정견 발표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광역의원 총회에서 진행되며 이후 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인천시가 지역 종합병원인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과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형기 인천기독병원 병원장, 백승호 인천백병원 이사장이 참석해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인천에 거주하는 3만 5천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지정보훈병원이나 일부 위탁병원을 통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독병원과 백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등의 비급여 진료비에 20%에서 30%가 감면됩니다. 또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도 특별 수가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료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배우자이며 협약 병원을 방문할 때는 국가보훈 등록증과 함께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5개 병원과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